연봉이 지금 당장 오르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연봉 협상이 결국에는 기싸움이구나. 연봉 협상에서 연봉이 안 올라가도 괜찮은 이유는 자기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죠. 이게 합당한 대우인지 네. 아닌지가 딱. 안녕하십니까, 삼평남입니다. 요즘 금리도 높아지고 물가도 높아지는데 내 연봉은 오르지 않고 있죠. 경기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회사들은 또 내 연봉은 더더욱 올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좀 현상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연봉이 지금 당장 오르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님은 그럼 이 주제를 봤을 때 좀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친구들이 그 연봉 협상만 하고 오면은 되게 그 불만들이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얘네들 정말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했던 애들인데 요즘 불경기니까 회사 상황이 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봉 협상할 때도 회사를 좀 배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연봉 협상에서 뭐 한 3% 올렸다 5% 올렸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실력도 없고 별로인데 저 기센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알고 보니까 막 7%, 10%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타를 느끼고 실제로 지금 퇴사한 친구도 있거든요. 네. 연봉 협상이 결국에는 기싸움이구나. 핸드폰 살 때도 그렇고 중고차 살 때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얼마나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그 불만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대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옛날에 조금 민성 씨가 했던 그런 좀 친구들 측에 톡했던 것 같아. 그냥 그 가격을 제시하면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협상도 능력을 생각하거든. 네. 네. 자기가 가치를 자기가 얼마나 네. 아느냐. 자기 가치를 자기가 모르면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네. 사실은. 괜찮은 이유보다 솔직히 말하면 안 괜찮은 이유가 더 많지. 일단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케이 하지만 뒤늦게 엄청 1년 동안 후회하지 이제. 저는 이 주제 보면서 지금 당장 안 오르도 괜찮은 이유보다 안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 네, 괜찮아. 이거는 안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안 오르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제 사람 특성상 저는 근데 외부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늘 이제 내부에서 뭐가 내가 문제지 아니 뭐가 우리가 못하고 있지 이런 걸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왜 내가 지금 당장 못 이렇게 올리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기 탓도 있지 네. 않을까요? 그죠? 경기 탓도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갔어. 만약 회사에서 근데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회사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럼 저도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이 사람이 나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 직원들의 연봉 협상이 가능한 네. 어떤 예산이 있을 텐데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줄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얘가 뭔가 회사에 매출을 올리는데 아니면 회사에 뭔가 특정 기여를 못한다라고 하면 야 나가도 상관없지 않아? 얘 말고 다른 애 데리고 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미국 NBA 네. 농구만 봐도 그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잖아. 최대한 네. 맥시멈. 네네. 근데 네. 스타 플레이어가 많아. 일단 걔네들 연봉 챙겨야죠. 최대한으로 맥시멈 딱딱 주고 그다음 그 나머지 프로에서 이제 잔잔바리 돼. 근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스타 플레이어들은 기가 세요. 그리고 에이전시가 다 있잖아요. 어쨌든 내 말은 네. 우선순위가 네. 능력이 좋은 사람들, 내 비즈니스를 하드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구들을 먼저 우선순위 땡겨주고 그다음 잔잔바리들을 요만큼씩 네. 협상을 한다. 민성이 말씀하신 그 기가 세다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네. 그 왜 그들이 기가 셀까라고 하면 자신감. 그들이 그죠 왜 자신감이 있냐면 실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거죠. 내 몸값이나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 기가 셀 수 있는데 한번 그냥 사람 자체가 그냥 기가 셌어. 네. 근데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 이제 계산되거든요. 네. 이 사람 이제 데리고 있으면 내가 이게 회사 매출이 이제 오르니 안 오르니 물론 이제 대표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걔가 기만 세. 네. 너 얼른 나가라. 너 나가도 돼 이렇게 하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약간 이런 거죠. 이거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잘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업무 역량보다 이제 좀 더 고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결국에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 기세를 보았을 네. 때 이 사람은 기여도가 높겠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이 없으면은 적게 주는 거 맞아요.
근데 능력이 있어도 적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죠. 일을 열심히 하면은 더 챙겨줘야겠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 대표인데 어떤 대표들은 얘는 이 일밖에 없나 보다. 그러니까 얘는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 조금 줘도 얘는 그냥 잘 흘러갈 거야 라고 그렇게 좀 오판할 수가 있고 네. 또 세 번째로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게 결국에 좋은 성과를 만드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반성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얘는 좀 못하나라는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진짜 사람마다 다른 거. 잘하는 사람을 네. 돈을 그 사람 몸값에 비해서 더 낮게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네. 그것도 이제 말이 되고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돈이 전부가 아닐 수도 네. 있는 거고 어떻게 명예나 아니면 그런 성장 욕에 더 이게 심취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미래를 또 보장해주는 그런 이야기 방법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 되는 그 비용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인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제가 코칭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그 신촌에서 제가 코칭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 사람이 1도 없었어요. 오전에 3타임 맡았었는데 네. 그 제가 인수인계 받았었을 때는 2타임 그냥 쉬어도 된다. 사람 네. 아예 안 온다. 네. 하다가 제가 코칭하면서 이제 3타임 다 10명씩 찍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내가 지금 내 몸값보다 이게 좀 덜 측정이 됐구나라는 거를 비교하면서 인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어필하셨어요? 그 어필하기 전에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이직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표나 아니면 보인다. 그죠 회사 입장에서도 보여요. 그 사람이 성과 올리는 거. 근데 척하는 사람인지 그쵸? 아니면 진짜 이제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을 주고 그 사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회사 커지면 그걸 결론적으로 숫자로만 이제 치환을 해서 봐야겠지만 근데 그런다고 하면 회사의 기여를 매출에 기여를 하고 성장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은 높게 평가를 해주고 결론적으로 그게 들통이 날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올려주면 네. 당연히 유심히 보겠죠. 네. 네. 그래 너 하는 거 봐라. 네. 근데 성과를 못 내. 다음 연봉 협상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본질이 중요하긴 하죠. 일단은 연봉을 올려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마음은. 그래서 그걸 상쇄를 시키려면 확실히 조금 보여줬어야죠. 네. 근데 확실히 딱 진짜 유일한 장점은 딱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연봉 협상에서 연봉이 안 올라도 괜찮은 이유는 자기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그죠. 이게 합당한 대우인지 아닌지 딱.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성과가 안 나. 그럼 나는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사업도 마찬가지고 연봉 협상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돈만 줬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봉 협상에서 좀 과한 요구를 하거나 뭐 아니면 내가 승진을 위해서 연봉 인상을 위해서 혹은 이제 사업에서는 매출을 위해서 이게 목표가 돼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능력이 완성됐냐 마느냐 여부가 지금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기회를 내가 자꾸 만들라 그래요.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는 건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기회를 억지로 없는 기회를 만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는 억지로 또 생길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 기회라는 게 되게 간만에 찾아오는 건데 가끔 찾아오는 건데 내가 준비 안 됐을 때 그걸 딱 써버리면 그 다음 기회가 찾아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기회를 억지로 만들었고 이건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그럼 다음 기회 진짜 기회가 찾아올 기회를 완전히 좀 잃어버린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연봉이 지금 만약에 안 올랐다라고 하면 본인의 가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능력이 그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평가를 하고 아니면 내 주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내가 그 연봉이 안 오는 거라고 하면 그건 회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내면을 돌이켜 보면 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바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그 기회를 삼아서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면을 돌이켜보고 나의 능력을 측정할 때 자기 객관화를 해서 내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내가 맡은 직무 있지 않습니까? 내 업무?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그냥 손만 움직여도 될 정도로 이게 맞아요, 익숙하게 맞아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내 업무가 익숙하지만 약간의 변칙들, 약간의 아이디어들을 하면서 이걸 조금씩 바꿔보는 거야. 톡 바꿔보고 그리고 주변에도 한번 제안을 해보고 나도 약간의 변칙을 한번 줘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위 분들은 그게 보여요. 근데 이게 익숙함이 없는 상태에서 변칙을 주려 그러면은 쟤 뭐야? 인 걸로 보이고 익숙함만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내 업무만 잘해도 그거 별로 튀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약간의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얘는 발탁해야겠다, 얘는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연봉이 오르는 거고 승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큰 기회는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뭐 회사 생활을 하든 얘 업무를 남들보다 훨씬 빠른데 정확하게 처리하네. 근데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네. 야 얘는 키워야겠다. 기회. 그러면 보통 큰 기회는 이렇게 오는 거고 이렇게 잡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여기 그냥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결론적인 회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저는 매출을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관여를 또 많이 할 수 있느냐가 네.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직 같은 경우 이제 그게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업무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아까 말했듯이 민성님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업무를 빨리 정확하게 쳐내느냐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 태스크를 더 빨리 끝내서 또 다른 태스크를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까 그 내가 얼마나 이 회사의 매출적인 성장 아니면 뭐 도움을 주냐에 따라서 이 솔직히 내 연봉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내 능력들을 키워 나가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람들 쓸 때 그렇게 써요. 보통 같은 동일 업무를 여러 명이 뭐 교대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같이 좀 분담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눈에 띄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꼴로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업무를 줬는데 얘는 10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3시간밖에 안 걸려. 근데 더 정확해. 근데 얘는 자꾸 저한테 뭔가 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분은 남들이 받는 거에 딱 2배를 줘요. 그래서 연봉 딱 올리면서 총괄로 딱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게 모든 인정을 해주고 돈도 갑자기 2배로 딱 올려주면서 이 섹터를 딱 맡겨버리면 내공이 있잖아요. 그 업무에 대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업무 위임을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에러가 없더라고요. 계속 쭉 같이 또 가시고 주인의식도 있어주시고 같이 라포 관계도 잘 형성이 되고 만족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들어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업무 빨리 잘하고 회사를 위한 이런 아이디어 제시를 하고 더 성장하려는 사람들한테 아까 말했지 연봉 2배 올려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연봉이 오른다는 건데 그러지 못한 이유를 찾으시는 게 우리가 오늘 주제인 내가 지금 안 오른 이유를 이제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월급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안 오를 수 있어요. 회사 성장이 나랑 같이 성장하는 거다라고 해서 좀 저 자발적으로 하고 일을 더 빨리 하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해보면서 성장하려는 그 시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르는 게 이제 왜냐면 대표 입장에서도 이 사람 놓치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요즘 회사에서 튀는 사람이 옛날보다 없는 거. 그죠. 그래서 더 쉬운 거 같아요. 그렇게 좀 그죠. 그런 사람 뛰는 게 진짜 다들 진짜 소시민적으로 그냥 그럭저럭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열심히 해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다른 사람도 대체할 수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별로 기대가 없거든요. 기대가 없으면 감정도 썩고 싶지 않고 그냥 그냥 딱 안녕하세요 딱 하고 그냥 딱 거기에요. 그냥 나가도 별로 상관도 안 하고 완전 공감. 진짜로 이것도 결론적으로 그냥 본인이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뒤돌아 보시면 분명 많이 도움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연봉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없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선을 연봉 말고 이제 다른 쪽에 조금 이렇게 두었을 때 오히려 연봉도 오르고 이제 나의 어떤 실력도 오르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와 또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